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9일 윤석열 검찰청장이 이끄는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것이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이례적인 이번 발언은 사실상 윤석열 정치검찰의 현 정부를 향한 표적 수사들의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밝힌 건데요. 저도 이미 지난 검찰 쿠데타 당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위한 검찰의 정치 공작과 표적 수사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합니다. 기수, 서열, 상명하복 중심의 권위적 조직 문화를 바꾸어야 합니다. 검사와 검사, 검사와 직원,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서도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검찰 구성원들도 뜻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부도 검찰의 조직 문화 변화를 위해 연내 추진 과제로 발표한 인사제도 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배당 및 사무 분단 시스템 확립, 전관예우 근절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 및 조직 문화 정립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촛불 국민들은 다들 자기 일을 하러 나온 것에 불과하다라는 어느 기사 제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라는 말씀을 국민들께서 먼저 몸소 실천하시면서 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게 주어진 일과 소명에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았을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이 1년 전 이날 제66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취임 35일 만인 10월 14일 장관직에서 사퇴했던 과정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을 언급했는데요. 조 전 장관은 작년 하반기 초입에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 조직이 나아갈 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15에 적어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라며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남은 수사는 총선 이후로 미뤘는데요. 검찰은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아직 수사 중입니다. 조 전 장관의 이런 주장에 대해 대검찰청은 별도의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의 한 간부는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근거도 없이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완전히 실성했다고 대학 동기인 조 전 장관을 비판했는데요. 또 모든 문제 연구소 척척 석사 진중권의 짖는 소리가 잠깐 들렸습니다. 진 전 교수는 무슨 탄핵을 검찰에서 하나라며 탄핵은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돼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소추당하지 않는다며 기소도 못하는 사건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음모론을 펼치더라도 좀 그럴듯하게 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분은 참 한가한 소리하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를 기억하시나요? 단지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됐었는데요. 윤석열 정치검찰이 이런 수사로 빌미를 만들면 통합당이 들고 일어나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으로 대통령 탄핵 음모는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언제 기소를 하고 탄핵을 하겠습니까?
이러니 척척석사 소리를 듣는 거죠. 우리는 총선 후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곧바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걸 통해 문 대통령의 연루 사실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선거 공작에 관여했다면 국민들도 당연히 탄핵을 외칠 것입니다. 물론 역풍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명백합니다.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탄핵을 언급한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은 분명히 지금 잘못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래통합당은 정권 심판을 내세우지만 그 본질은 총선 후 대통령 탄핵입니다. 총선 후 탄핵 추진은 국정 중단으로 인한 극심한 혼란을 초래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탄핵 운운하는 것은 정말 염치 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도 금도라는 게 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는데 심재철 대표는 지금 2번이나 그 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연루 사실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지난 2월 10일 발언을 페이스북에 추가로 올렸는데요. 조 전 장관은 또 한국 검찰은 시류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아젠다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며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전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다며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해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표적 수사, 저인망 수사, 별건 수사, 별별건 수사를 벌인 검찰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또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OECD 국가 중 최강의 권한을 휘두르는 살아있는 권력으로 행사했다며 한국 검찰은 준정당처럼 움직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언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냈는데요. 조 전 장관은 검찰이 흘려준 정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은 재판은 물론 기소도 되기 전에 재계 유죄 낙인을 찍었다고도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올해 들어 문제의 사모펀드 관련 1심 재판부는 저나 제 가족이 펀드의 소유 운영자가 아님을 확인했지만 작년에는 거의 모든 언론이 조국 펀드라고 명명해 맹비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년 하반기 법무부 장관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며 유례없는 수사 행태에 항의하기 위해 헌법적 기본권인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비난하는 지식인과 언론인이 등장했다고 말했는데요.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하고 겸허히 임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한 사실과 법리에 기초하여 철저히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속 시원한 입장 표명이었는데요. 저들은 이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감히 검찰을 상대로 언론을 상대로 오히려 죗값을 묻겠다는 조국 전 장관의 역습은 그들에게는 악몽이 되고 있는데요. 저 세상 끝까지라도 그 죄를 물어야 합니다. 언제나처럼 저희는 조국 전 장관을 응원하고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조국이 대한민국 개혁의 시작이었고 그 끝이 되기를 바라봅니다.